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오늘은 저도 이제 좀 여담을 좀 한마디 할게요. 물론 제목은 오늘 국세 당해세 이거에 대해서 고찰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법정기일 알아내기.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꼭 시청하십시오. 이제 오늘 제가 어떤 그 경매 90년도부터 하더라고요. 그분은요. 벌써 한 20년이 넘게 경매를 하셨던 공인중개사분이신데 여성분이세요. 오늘 저희 가게로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미팅을 한 2시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억짜리 물건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100억짜리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상담하러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서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넘게 좀 미팅을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유튜브를 들어봐도 최고의 경매 고수 같대요, 저보고. 이제 지금 칭찬을 좀 들었는데 경매를 20년 하셨어도 그죠? 자기 땅이 내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요. 다른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매를 입찰할 때도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 제 교재 오늘까지 요게 159만 원이긴 한데요.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생을 경매하면서 나랑 같이 의논할 사람, 크로스로 서로 체크할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막상 내가 입찰 들어가려고 해도요. 저도 제 지인한테 여쭤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형님 이거 그 당해세가 있는데 아니면 이제 뭐 이거 임차인 뭐 대항력이나 임차인 없는데 뭐 권리상 문제 없는 거죠? 저도 이제 혹시나 제 자신을 믿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한번 체킹을 당해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내가 짚지 못하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박영춘이가 아무리 경매 사령관 해라도 결국에는 내가 짚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른 분들이 체크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경매입니다. 오늘도 그 18년 20년 하셨던 그 공인중개사분이시면서 몇백 재산가가 왜 저한테 와서 상담받고 어떻게 하면 방어를 할 수 있겠나 라는 어떤 그런 상담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꼭 경매 공부는요 부동산 한 학기 공부할 필요 없다고 아니 한 학기면 더 좋죠. 그죠? 부동산 어려운 것들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경매로.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죠? 옛날에도 불경기였고 지금도 불경이었고 평생 불경기일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평생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경매 공부를 안 한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경매는요.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무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입찰을 들어가려고 한 건데 10억짜리 물건이 있어요. 10억짜리에서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그죠?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여기에 가구 수가 한 10가구 돼. 방이 10개 돼. 그러면 요게 만약에 이제 뭐 이게 한 2억까지 떨어졌다고 합시다. 왜 대출이 안 되니까. 10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흥 같은 경우는 방 빼기 하면 4,800약 5천 잡읍시다. 그럼 5억이 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물건을 5억에 낙찰을 받고 싶어도 5억이 없으니까 대출이 전혀 안 되니까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저희들은 입찰 보증금 10%만 있으면요. 이거 나머지 대출 안 되는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경매의 묘수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그죠?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고 맨날 공부하다가 이게 대출 안 돼.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그러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돈 벌고 싶잖아요. 10억짜리 물건, 20억짜리 물건도요. 쭉 떨어졌어. 10억까지 떨어졌어. 그죠? 나 입찰 보증금 1억만 있으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앉아 숨어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모를 뿐이지 정말 경매는 다양한 어떤 금융 덩어리잖아요. 또 법률 덩어리고 금융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걸 활용해서 얼마든지 내가 소액으로도 이렇게 큰 물건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진짜 저도 물론 이제 입찰 들어가기 전에 항상 누구하고 상담을 하요. 다른 분하고도. 제가 이제 좋아하시는 분, 이제 국세청에 이제 계셨다가 나오신,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보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좀 입찰 들어가려고 하는데 형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아무것도 뭐 문제될 게 없는데, 권리분석상 좀 문제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물론 토지나 이런 공법적으로는 제가 잘 풀죠. 근데 저보다 또 다른 분야에 또 탁월한 능력이 계신 분이 계시니까, 저는 또 그분한테 또는 다른 분한테 여쭤봐요. 한번 검토해 달라고. 여러분도 경매하면서 꼭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아주 기본적인 거 질문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
농취증이 어떻게 되냐, 그런 것은 유튜브 뒤져봐도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죠? 조금 자기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2, 3개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찰 들어갈 때 진짜 실전에서 질문을 해야지 모든 것들이 실력이 팍 느는 거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질문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려면요, 그 질문은 금방 까먹습니다. 자기가 딱 입찰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이미지 트레이딩 가상으로 상상을 하면서, 아, 그럼 문제점이 뭐겠구나, 그런 질문들을 정리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자기가 진짜 실력되는 거지. 다른 걸 기본적인 거 질문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진짜 2, 3개월, 3, 4개월 정말 제 영상 풀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질문을 해도 저는 충분히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도 이제 바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뭐 답변을 안 해드리고 싶어서 안 해드린 게 아니라, 저도 개인적인 약속도 있지, 술도 마셔야 되지, 또 다른 모임도 가야 되지, 또 어떤 활동도 해야 되지, 굉장히 또 이제 뭐 이런 강의하는데 교재도 만들어야 되지, 굉장히 바빠요. 근데 이제 딱 이제 어떻게 공부된 분들하고 딱 하면 대화가 간단해요. 대화가 간단합니다. 문제 있음, 이거 문제가 좀 걸리는데, 이거 문제 있어요? 그러면 어제는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상담을 했어요. 어디 공장을 입찰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령관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봐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분이 딱 짚은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질문의 요지를 한두 가지를 딱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죠? 한두 가지 딱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간단해요, 대화도. 딱 문자도 한번 3번, 4번 주고받습니다. 끝나요, 그게. 그게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실력을 좀 쌓으셔가지고, 그리고 처음부터 많은 욕심 막 그냥 막 내가 한 열흘 만에, 한 달 만에 막 다 정복해야 되겠다, 그건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최소한 4, 5개월, 5, 6개월은 걸립니다.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4, 5개월 정도 걸려요. 제가 조금 서두에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좀 공부를 좀 꾸준히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죠? 그러면 저도 좀 덜 번거롭고, 공부하시는 분도 자기가 이제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오늘 마지막 날이라 좀 몇 분이서 좀 구매를 하셨는데, 오늘 2월까지 다음 달부터는 188만 원입니다. 참 제가 이제 누차 광고를 했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재 내용 모르시는 분 캡처하셨다가 반드시 구매하셔야, 여러분들. 진짜 평생의 무기를 만드세요. 평생의 무기를. 제 교재만 가지고도 영상 참고하면서 교재 숨겨놓은 것들만 참고해도요, 평생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평생의 무기가 돼요. 188만 원, 지금 현재 할인해서 오늘까지 159만 원인데 아깝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얻어도 여러분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오늘 당했세, 고찰, 그다음에 법정기일 알아내기,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국세청에 나온 형님한테 저도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입찰 들어가는 물건이죠. 제가 입찰 들어가는 물건을 여쭤보고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항상 그래서 크로스 체킹이 항상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경매 정말 잘한다, 고수다, 저보다 실력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어서 여러분들도 평생의 무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압류 당했세, 그죠? 압류죠? 국가에서 압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당했세, 세금이죠? 세금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가 국세인지, 뭐 이게 지방세인지, 재산세, 취득세가 지방세인지, 이런 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솔직히 우리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경매하는 입장에서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압류 걸렸다 그러면 국가에서 했구나. 그죠? 그럼 이 압류회가, 세무서냐, 뭐 지방, 시흥시 뭐 어떤 지방자치단체냐,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되겠죠. 세무서 같은 경우는 국세가 되겠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당해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런 것들을, 압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이 있고요. 국세기본법이 있고, 국세징수법이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항상 그래서 옛날에 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강의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만,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만, 여기 선순위로 임차인이 있을 때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만 밑에 압류라든가 이런 당해세를 조심하면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압류 당해세가 맨 선순위였거든요. 그죠? 법정기일을 떠나서 법정기일 이 임차인보다 후순위를 하더라도요, 맨 먼저 이 국세가 먼저 배당을 받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부족하면 내가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신청했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이 다 못 받은 돈을 내가
물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오늘 짧게 좀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서두에 좀 말이 길었죠. 자, 임차인이 2019년이야. 임차인이 전입이 2019년 5월. 그 다음에 압류가 2020년 1월이야. 딱 거의 1년 차이도 안 나죠? 1년 차이도 안 나죠?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일이 예를 들어서 이게 2019년 5월이잖아요. 임차인이. 법정기일이 2019년 5월 13일이라 하더라도 이 임차인보다 늦잖아요. 그래도 이 국세가 먼저 배당을 받아갔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국세가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늦으면 임차인이 다 배당을 받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이때, 그죠? 법정기일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법정기일이 언제까? 금액을 떠나서, 그죠? 법정기일이 언젠가,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된 거예요, 이제. 그죠? 얼마 전에 전세 사기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임차인들 막대한 손해를 본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요것이 이제 좀 일부 법이 바뀐 겁니다. 제가 설명을 다 해줄 거지만. 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등기부에 압류가 걸리기 위해서는, 그죠? 세금 체납이 돼야 되겠죠? 세금 체납이 되고, 그 다음에 독촉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최고장도 와야 되고, 그죠? 그러면 최소한 이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2020년인데 이건 1월이고 이건 2019년 5월인데 어떻게 보면 법정기일이 그러면 이보다 빠를 수 있다는 얘기죠. 1년도 사실은 좀 불안해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류는 조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 세무서잖아요. 국세죠, 국세. 국세 세무, 그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2019년이고 임차인이 요게 2024년에 압류가 걸렸어. 여기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압류가 걸렸어. 그죠? 그러면 이런 압류는 제 개인적인,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법정기일이 이 2019년보다 늦을 거예요. 분명히 늦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도 있죠. 사업자라든가 법인 소유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압류 금액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그죠? 누적된 금액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특히 개인 사업자라든가 법인 사업자 소유의 어떤 그런 그 부동산에 압류가 걸렸다는 거, 그런 조심해야 되지만 일반 개인한테 걸리는 이런 압류들은 보통 제가 판단했을 때는 2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다. 3년 이상이면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야지, 여러분. 그죠? 공매 같은 경우는 압류재산 병세서에 법정기일이 표기가 되죠.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는 안 알려줘.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죠? 그런데 공매 같은 경우도 법정기일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누락된 법정기일이 있을 수 있어. 그죠? 누락된 법정기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누락된 법정기일을 모르고 입찰했다 하더라도요. 이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손해봐야 돼요. 판례도 있습니다. 자, 좀 이렇게, 이제 일단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아실 거예요. 자,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물건은 다행히도 공매, 공고가 같이 됐어요. 공매, 공고도 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매로 가서,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서를 열람하면 되겠죠? 열람해보면 뭐가 나와요? 법정기일이 표기가 되잖아요. 그죠? 법정기일이 표기 됩니다. 이건 다행이지만, 만약에 공매가 안 나오고 경매로만 나갔다. 그러면 요것은 분명히 법정기일을 체크하셔야 된다. 그걸 보십니다. 자, 그래서 국세기본법을 보면요. 국세기본법.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거죠. 국세 우선 원칙이죠. 그죠?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죠?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것 때문에 바로 임차인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그죠? 그래도 압류가 뒤에 있어도 항상 배당은
물론 경매 비용 이런 거 빼고, 그죠? 국세가 먼저 받아갑니다. 국세, 당해세가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국세 기본법에 보면 법정기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법정기일이라는 단어가. 그죠? 법정기일. 뭐, 어떤 건 어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재산세, 종부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정기일이 언제 발생되는지, 뭐, 발송일인지, 과세 기준일인지, 그죠? 뭐, 발생 시점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또는 압류 등기일인지, 납세 의무 확정일인지, 그죠? 납부 고지서 발송일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법정기일이거든요. 법으로 정한 기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법정기일이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쫙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뭐 종부세, 재산세, 그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취득세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망에 보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1항 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우선하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위에도 맨 위에 했지만 국세는 모든 채권에 우선한다 라는 내용도 있고, 사망에 보면, 그죠?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했잖아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우리가 배당을 할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임차 보증금이 있어도 임차 보증금보다 우선합니다.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요. 어디까지 했지?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근거는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배당도 이루어지고 경매 배당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이 바뀌었죠. 법이 바뀌었죠.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항에 따라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차증 어쩌고 또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어쩌고 종합부동산세 뭐 이거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서 대신하여 변제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조문만 읽다 보면 이 법조문을 읽다 보면 몰라요, 여러분들. 헷갈려서 몰라요.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보도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보여드리면서 또 실제 배당도 연습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어떤 임차인들이, 우리 소액 임차인들이 진짜 억울하잖아요. 불쌍하다기보다는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지금 법을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지방법은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에서는 법정기일들이 쭉 나열되죠. 근데 어느 법정기일이 하나 누락이 돼 있어. 그래서 이걸 낙찰받은 낙찰자가 소송을 한 거예요. 법정기일이 누락돼 있다. 이거 다시 매각 허가를 취소해달라. 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취소할 수 없다. 법정기일은 개인보호 어떤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공개 안 해도 된다. 이것이 그래서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어떤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낙찰받고 매각물권 명세에서 어쩌고저쩌고인데 설령 피고가 이를 열람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원입니다. 열람시켜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타인의 과세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열람 거부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낙찰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공매든 경매든. 물론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명시를 해줘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는요, 그 당해세가 예를 들어서 뭐 감정가가 10억이야. 근데 이게 뭐 한 이제 자기가 3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당해세가 뭐 한 1, 2천 돼. 그러면 이걸 당해세가 있으니까 나 불허가 신청해줘라. 그럼 뭐 법의 집행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금액은 안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3억에 낙찰 받았는데 당해세가 1억, 막 5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불허가 신청을 제가 봤을 때는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판단은 그죠? 집행관의 어떤 그런 그 권한이죠.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그죠? 막 울면서 짜면서 아이고 좀 봐주세요. 저희 돈 날리면 정말 평생 굶어 죽습니다. 막 그렇게 뭐 막 울면서 짜면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비율이 좀 너무 작다. 그러면 아마 불허가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비율이 좀 크다. 그러면 불허가 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세징수법을 한번 볼게요. 국세징수법을 보면 백구조에 미납 국세 등의 열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요것이 뭐냐면 이런 어떤 뭐 이런 국세, 그 다음에 체납액, 건물주의 어떤 체납액들 있죠. 건물주가 내지 않은 어떤 그런 국세들.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죠? 이 건물주가 미납 국세가 있다. 그럼 법정 기일이 저보다 빠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그 순간부터 임대차 계약이 시작하는 그 날까지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그래서 임차인은 열람해본 사람은 내 건물에 체납세액이 얼마 있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압류, 당해세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밑에 쭉 있지만 임차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것은 뭐 오래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없던 임차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압류의 진행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세금을 체납했어. 그러면 그 세금 체납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진행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해당 그 징수관청에서 체납 통지서를 발송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체납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최종 독촉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압류 예고 통지도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돈 안 냈다 그러면 자산 압류를 할 거고, 그러면 경무를 청구하겠죠. 그죠? 압류 예고 통지서 이때부터 진행되면서 4번에 자산 압류 이때 등기부에 등재가 되는 거죠. 아니면 채권의 질권을 설정한다든가 통장을 압류한다든가 그래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전에부터 체납이 됐기 때문에 체납 통지서를 발송했겠죠. 보통 뭐 6개월 정도 그 이후부터는 물론 7일부터 14일 정도 세금이 체납됐다 그러면 체납 통지서를 발송하겠죠. 저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 기간이 최소 이 압류까지 가기까지는 최소 6개월, 많게는 2년 사이라고 봅니다. 2년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질의가 하나 있는데 체납 후 얼마 동안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가 되나요? 그죠? 압류는 세무당국에서 체납 사실을 확인한 후 1에서 6개월 이내에 진행될 수 있음.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압류가 딱 됐다. 그럼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1년이나 2년 이내에 법정 기일이 발생했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까 이건 설명해드렸던 거고, 자, 또 아까 요것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미납 국세의 열람들, 아까 이제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당해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법정 기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여 상속세는, 그죠? 소유권 이전 일자가 법정 기일이 되겠죠. 그리고 증여 신고하는 날이 법정 기일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일, 그죠? 어쨌든 뭐 증여받고, 등기부에 증여돼 있다. 그죠? 그러면 그게 법정 기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속하는 달에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함.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종부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납세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 기일이고, 취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세금 신고일이겠죠. 압류된 재산에 확정된 세금은 압류 등기일이고요. 취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신고일, 세액을 정부가 경정 부과하는 세상세 등은 납세 고일. 아까 이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가 맨 위에 그죠? 법정 기일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법정 기일이라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에 다 법으로 정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가는데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정 기일이 딱 표시가 돼요. 그죠? 나옵니다. 이렇게요.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에 법정 기일이 표시가 되니까 우리가 공매 같은 거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법정 기일에 대해서는요. 딱 착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판례 읽어드렸죠? 판례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번 실제로 배당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그죠? 배당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 법정 기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열 몇 가지를 정해놨거든요. 그 열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유추해보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일단 한번 제가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보도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면, 경공매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대차 보증금 확정일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자, 그리고 개선안 방안에 보면, 경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 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액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택임대차 보증금과 당해세의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이 말이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 저당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당권은 그대로 있는 거고, 당해세하고 주택임대차 보증금과의 관계일 뿐인 거예요. 다른 거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분 중에 잘못 방송하는 분도 계세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제가 배당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결국에는 이 저당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있는 저당권 그대로 있고, 이 법정 기일이, 그러니까 현행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지, 옛날에는. 법정 기일이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무조건, 법정 기일이 무조건 먼저 배당을 받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정된 법률이거든요. 개정된 법률은 법정 기일이 주택임대차 보호보다 늦다면 나중에 배당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먼저 배당받았지만 지금은 법정 기일이 임대차 이 보증금보다 늦다, 기한보다 늦다 그러면 나중에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죠?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낙찰로 당해세가 확인되었다면 뭐 일단 불허가 신청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요것은 극히 집행관의 재량행위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각 불허가 신청 방법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배당을 해보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당해세 법정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자, 먼저 여기 이제 2001년 1월 1일 날 전입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죠. 그 다음에 2002년 근저당 1억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2004년 압류 당해세가 들어왔어요. 법정기일은 그런데 2003년이야. 법정기일이 여기 2003년 여기죠. 법정기일이. 그죠? 자, 그러면 2억 5천에 이걸 누가 낙찰 받았다고 합시다. 2억 5천에. 그럼 종전에는 배당이 어떻게 됐어요? 2억 5천 낙찰 받았으면 당해세가 제일 먼저 가져가잖아, 얘가. 국가가 제일 먼저 가져가잖아. 옛날에 당해세가 5천만 원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2억 가져가고, 근저당이 1억 이제 순서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이제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된 후에는 자, 2억 5천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어차피 법정 기일이 이 임차인보다 늦으니까 이 당해세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뒤에 있어야 돼. 그죠? 이 근저당 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류. 요게 먼저는 원칙은 맨 먼저 받아가야 되는데, 그죠? 바뀐 게 이 임차권보다 늦으니까 임차인 먼저 2억을 먼저 받아가고, 그죠? 2억을 먼저 받아가니까, 그죠? 그럼 뭡니까? 근저당이 5천을 받아가는 거죠. 그죠? 개정후 배당은 그렇게 되는 거죠. 개정후 배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저당이 당해세가 받아갈 5천을 이 임차인한테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2억을 다 받아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이걸 바꿔볼게요. 이 근저당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뒤에 있어. 그죠? 전입 확정일자 받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당해세하고 이 임차인, 둘만의 관계에서만 적용, 다른 권리관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둘만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둘만의 관계에서만.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근저당이 1등이고, 전입 확정이 2순위에요. 그리고 압류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압류가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3년 1월 1일이야. 그럼 전입 확정보다 늦죠? 자,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해세 5천만 원이 먼저 제일 먼저 배당받아갔어요. 그죠? 당해세가 맨 먼저 배당을 받아갔죠. 그 다음에 근저당이 1억 배당 받아가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 1억. 그럼 임차인은 1억 손해보잖아요. 그죠? 임차인은 1억 손해본다고요. 근데 지금 바뀌었으니까, 자, 그럼 법정 기일이 늦은 이 당해세는 당연히 임차인보다 늦게 가겠죠. 이 둘만의 관계야, 둘만의 관계. 아, 이거 잘못됐네, 이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요렇게 가야 되는데, 요렇게 갔네, 이게. 그죠? 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가 요렇게 임차인하고 요렇게 두 개, 둘만의 관계해야 되는데, 이 근저당하고 관계 아닙니다. 얘는 전혀 관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 바뀐 법에 의해서 개정된 후에 배당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당해세가 먼저 원칙은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가야 되지만 당해세 5천만 원이 그죠? 그런데 이걸 임차인한테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그죠? 왜? 법정기일이 늦으니까. 그럼 자 임차인이 5천 먼저 받아가죠. 그죠? 임차인이 먼저 양보를 했으니까 당해세가. 그럼 당해세는 받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해세는 꽝. 그러면 근저당 1억 받아가고 그 다음에 임차인 1억 받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지?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가 이제 제가 좀 이게 영업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지금 받는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면 근저당이 이제 1억을 가져가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임차인 나머지 이제 1억을 받아가면 2억 5천 배당이 끝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배당이 되는 겁니다. 모르시면 이거 캡처놨다가 한번 꼼꼼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잘못된 표가 뭐냐면 이 근저당하고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맞아요. 임차인하고 이 압류의 둘만의 관계고 여기서는 이 화살표가 요렇게 돼야 됩니다. 요렇게 요게 조금 잘못됐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거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러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임대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증금과 당해세 다른 권리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여러분 자꾸 처음에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헷갈려요. 몇 번 드려야 되는데 이 표에서 요 당해세하고 그죠? 이 당해세가 이 임차인보다 뒤에잖아요. 뒤에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먼저 받아가야 되지만 나보다 임차인이 빠르니까 얘 압류보다 빠르니까 내가 받을 5천만 원을 너한테 먼저 양보할게. 너한테 먼저 양보할게. 그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법정기일 앞으로는 법정기일이 언젠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요. 그죠? 법정기일이 언제까?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임차인이 다 받아가면 문제는 없지만 임차인이 또 못 받아가는 수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법정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제가 좀 쭉 이렇게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등기부를 열람 후에 해당 지자체에 방문해서 문의하면 과연 알려줄까? 알려주는 데도 있어요. 알려줄 때 친절하게 여쭤봐야지. 친절하게. 그죠? 친절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아까 물어볼 수도 있다고 했죠. 임차인에게도. 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쓰고 임대차 계약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죠? 세무서에 건물주의 압류라든가 국세 체납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확인을 보증금이 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도 공인중개사가 똑똑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알려주겠죠. 뭐 제대로 실무가 없다거나 경험이 없는 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고지도 안 했을 거고 귀찮으니까. 근데 정말 똑똑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여기 체납세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국세청 아니 세무서 가서 한번 체납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분명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낙찰 받고 이제 이렇게 확인한 임차인이 있다면 낙찰 받고 그죠? 임차인이 협조적이라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계약서로 미납 주소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뭐 집행관에게 물어봐도 그게 친절하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그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 느낌으로는요. 뭐 그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 그럼 안 알려져요. 아유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그죠? 근데 금액이 크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집행관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압류된 날짜와 임차인 확정일자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압류된 날짜가 2001년이고 그죠? 압류된 날짜가 2001년이고 이게 뭐 그 확정일자는 만약에 1900 아니야 죄송합니다. 확정일자를 갖다 2000년에 받고 압류된 날짜가 2005년이다. 그러면 이 압류는 이 임차인보다 뭡니까? 법정기일이 늦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확실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확실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밑에 내용이 있지만 개인 사업자라든가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클 수도 있고 법정기에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죠? 법정기에 더 빠를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체납한 세액이 나중에 거기에 부가세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3년 정도의 차이면, 개인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차이면 거의 법정기에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먼저 낙찰을 받았어, 1번을. 근데 여기 이제 법정기일이 있어요. 당해세가 있어. 그러면 이 낙찰을 받은 분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알려줘요. 알려준다니까. 왜? 나머지 물건들이 빨리빨리 낙찰을 받아야지 자기도,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이라든가 여기 있는 임차인이라든가 자기한테도 유리할 거 아닙니까? 배당이 빨리 끝나고 저기 하니까. 그죠?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알려준다고요. 기분 좋아서 알려줘요. 알려준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공개하지 않을게요. 그냥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나중에 이제 제가 송부해드리니까 그거 보고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해세가 있어도 우리가 너무 겁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죠? 너무 겁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당해세 있는 물건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자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엔 제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데 고수들의 99%가 모르는 거예요. 전세권자이면서 전입을 했어. 근데 확정일자는 없어. 근데 배당 요구는 했어. 소송을 걸어서 경매를 신청했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기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 확정일자를 어느 날짜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덕을 떠날 수도 있고 매덕을 벌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걸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806강 압류 당해세에 대한 경매사령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라는 건 이런 거다 라는 어떤 쓸데없는 소리를 제가 한 10분 동안 떠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